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자 김혜승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정정당당 김종혁.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업됐죠? 네, 그러시네요. 네, 왜 업됐냐면 왜 그러셨어요? 제가 엄청 기다렸어요. 저를요? 네, 왜요? 보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페이스북에 네. 글 하나 올려주셨잖아요. 네. 그거 보고 다들 진짜 얼마나 연락이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정정당당 누가 이름 지었냐? 뉴스엔진 대박이다. 너무 잘 지었다. 아, 그래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러분들? 근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좋더라고요. 저희가 커뮤니티에도 띄워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많이 좀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지면 전 정계를 영원히 은퇴하겠습니다. 음모론자 여러분들 뭘 거시렵니까? 멋있다. 제가 이제 페북에 올렸는데요. 네. 한동안 이제 글을 안 올리다가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부정선거가 사실이라고 믿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잘 몰랐던 분들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진짜인가? 대통령께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설마 없는 얘기 하겠어? 이런 식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네. 그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도 그 이전에는 소수에 불과했고 사실은 21대 때 민경욱 씨나 이런 분들이 계속 부정선거입니다, 뭡니다 하고 주장해서 대법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고 그때 121건인가가 소송이 걸렸다가 다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끝나버렸고 네, 네. 이번에도 30몇 건인가가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다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120몇 건에서 30몇 건으로 줄어들었듯이 그냥 흐지부지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를 부정선거에다가 돌리시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것이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저랬겠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네. 지금까지 저도 작년 총선에 나갔었고 그리고 사전선거 대통령도 그때 부산에서 사전선거에 참여하셨고 그랬죠. 우리 당에서도 전부 다 사전투표하라고 조직국에서 후보들한테 인증샷 찍어서 올리라고 강제하기까지 했고 주변 분들에게 모두 사전투표 독려를 했었습니다. 저는 사전투표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간을 띄워놓고 사전투표하고 한 5일 뒤에 본투표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없어져야 될 제도예요. 차라리 한 이틀 정도를 투표를 높이려면 이틀 정도를 투표 기간으로 잡아서 그래서 투표를 하게 하면 투표율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합리적이네요. 예, 그럼요. 근데 이거 너무 5일씩이나 줄 띄워놓고 하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투표를 할 당시에 나는 이 사람을 찍었는데 아니 그 중간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무슨 범죄가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내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꺼번에 모두가 똑같은 조건으로 딱 투표하는 당시에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5일 전에 투표하는 것과 일주일 뒤에 투표하는 것 이거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져야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1963년도부터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걸 있으면 안 되겠다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선관위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제도가 아주 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되어 있는 나라였는데 이 부정선거론을 대통령부터 제시하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부정선거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뭔가 프레임이 이미 씌워진 것 같아요. 네. 뭔가 문제가 우리나라가 있어서 부정선거야. 저러는구나. 그러면 공직자로 됐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지방 의원, 자치단체장들 네.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제 부정선거 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부정선거 논의 확산되고 있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헛소문이 퍼져 나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라도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이렇게 지금 길거리에 나가 계신 분들이 외치는 대로 부정선거가 횡행한 국가라면
아니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을 해서 뭐하고 대통령을 해서 뭐합니까? 부정선거로 시장, 군수,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는 나라라면 그런 나라에선 정치하면 안 되죠. 정치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올린 거예요. 좀 과격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지금 계속 떠들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황교안 그 전 대표님 네.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거세요. 다시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절대로 나는 정치 안 하겠다, 영원히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입으로만 그렇게 떠들지 마시고요.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시기를 정말 이야. 간곡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화끈하다, 멋지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도 은퇴는 안 된다. 우리는 네. 보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안 된다. 보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저는 사실이 제가 갈 일이 아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얘기한 대로 그 공병호 박사가 저를 딱 집어서 이 사람 말이야 자기가 부정선거로 떨어졌는데 그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병호 박사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제가 당선됐어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부정선거가 저희 지역에서 있었다면 그럼 저는 무능한 정치인이니까 정치 그만둬야죠. 저도 선거운동도 이렇게 쭉 지켜보고 투표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자기 눈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걸 몰랐다면 저는 무능한 사람이니까 정치 그만해야죠. 사실 저는 또 요 지점이 또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말 사이에 이준석 의원이 좀 대권 행보에 좀 치고 나가더라고요. 치고 나가면서 뭐 이 쉽게 얘기해서는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뭐 나 토론도 하자, 뭐 배틀 좀 붙자,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키우는 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만히 네. 있었는데 네. 근데 참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데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제목을 무슨 뭐 이준석은 뭐 함께 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준석 대표도 뭐 우리하고 그 한 뿌리죠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맞죠.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거를 뭐 같이 갈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전화해서 왜 제목을 그렇게 잡았냐 해서 바꾸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하는 얘기고 우리 당은 우리가 하는 얘기고 네.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믿고 계신 분들 그걸로 인해서 뭐 온갖 거짓말이 횡행했잖아요. 99명을 중국 간첩. 중국 간첩들을 갖다가 선관위 연수원에다가 뭘 그렇죠, 했니? 맞습니다. 오키나와를 그래서 갔니?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아이고, 압송을 했다고 참. 그러고 네. 그다음에 말이죠. 또 웃긴 게 네. 그 보도를 했던 게 그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전한길이라는 그 역사 강사 그 네. 사람이 신문 들고 나오면서 여기 뭐 하얀 백지로 나온 신문 백지 광고. 이것들을 막 넘기면서 뭐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백지 광고를 내도록 압력을 가하는 나라가 이게 1974년에 동아일보 그 사태를 방불케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헛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아이고, 누가 광고 참. 탄압을 해요. 자기들이 그냥 그것을 백지로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마치 광고 탄압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인데 전한길이라는 그 역사 강사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말이 없는 얘기를 그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진실은 밝혀주니까. 네. 네. 처음에는 무슨 자기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계몽이었더라. 그래서 이 계몽령 우리 대통령님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또 대통령께서 제가 좀 어이없었던 게 대통령께서 그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충돌할까봐 스스로 경찰에 체포돼서 가셨다. 사실 아니거든요. 아이고. 다 아시잖아요. 경호처에서 처음에는 철통 경호를 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알고 봤더니 경호처 의원들은 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우리가 반대하느냐? 우린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다 뒷집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반발이 있으면 어쩔 수 없구나 해서 그래서 체포되신 건데 그거를 마치 무슨 대통령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충돌하는 것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진해서 가신 것처럼 그렇게 또 전환길 강사는 뭐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럼 소환 조사 때 그냥 걸어갔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너무 사실이 아닌 얘기를 사실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그 스카이 데일리라는 데서 또 사설을 썼어요. 캐나다 정부가 공식 보고서를 냈는데 2019년과 2021년에 중국이 캐나다의 총선에 개입을 했다. 이것을 정보보안국 CSIS가 알고도 대응을 안 했다. 캐나다에서는 이랬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루도가 그 사퇴를 하게 된 배경이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쓰면서 캐나다 정부의 공식 보고서라고 그러면서 그 공식 보고서 사이트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유로 해서 그 트루도가 사퇴를 했으면요. 그러면 캐나다 정부, 미국 정부 언론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네. 도대체가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사설이라고 내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도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데 네. 절대로 그 메이저 언론에서는 이런 유의 근거 없는 사설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어쨌든 뭔가 공식력 있어 보이지만 껍데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사이트도 없고 뭐 공식적인 명칭도 없고. 그러니까 편집국장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건 더욱이 더 용납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말 되지 않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그리고 팩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로 126번인가? 161번인가? 네. 네. 그 161번인가에 그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 선관위를 비롯해서 지방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선거와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120번과 30몇 번이니까 150번이 넘는 소송이 걸렸다. 근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확인된 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텅빈 충만님께서 좀 슈퍼챗 좀 읽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병호, 황교안, 자유한국당 말아 드신 분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어쨌든 뭐 그러한 평가를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좀 우리가 책임감 있게 발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아무튼 김종영님 최고, 언제나 최고입니다라는 글까지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단에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는 대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속보가 처음에 떴고, 그 다음으로는 뭐 했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병력 투입 지시는 개헌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했었던 분 아니냐. 그래서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위헌인지 위법인지라는 생각을 할 여지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냥 작전 지시라고 이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계속해서 속보가 뜨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지금 현재 이진우 그 수방사령관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 좀 골치 아픈 거는 이거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저한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불리한 부분이나 골치 아프거나 까다로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는 증언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읽으신 부분 네. 아니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그 계엄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그러니까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건 이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피하면서 이거는 대통령이 한 거니까 나는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변호사의 그 코치를 제대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왜냐하면 보이네요. 그래야지 재판정에 갔을 때 저는 그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한 행동이
위법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냥 시켰으니까 제가 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혐의가 자기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판사들이 네. 저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여러 차례 대통령과 만났었고 네. 계엄에 대해서는 한 번 만나서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저희 101쪽에 달하는 101페이지에 달하는 그 공소장. 그 공소장에 네. 보면은 3월, 4월, 5월, 6월 그 11월 달에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기 전까지 수차례 여러 차례 만났고 그 만날 때마다 대통령이 나 비상대권 행사해야지 이대로는 못 해먹겠어.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3월 달에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총선을 치르기 전부터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 그러니까 비상대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저는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총선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말씀하시긴 야당 등살에 내가 못 이겨서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계엄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월 달에 선거 치르기도 전에 우리가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에서 그렇죠. 비상대권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앞뒤가 진짜. 전혀 맞지 앞뒤가 않아요. 전혀 안 맞아요. 네. 이거는 대통령이 그 선거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를 체포 대상자로 집어넣은 것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3월 달부터 공소장에 따르면 3월 달에도 이거 나 비상대권 행사해야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총선 끝나기도 전부터 그때 3월 달에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이게 대통령은 그냥 평소에도 내가 그 계엄 같은 걸 해갖고 애들을 그냥 확 겁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이 박범계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본인의 생각이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네.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울산에서 급하게 상경한 후에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된 걸 보고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이때 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명태균 황금폰 있잖아요. 네, 황금폰. 네. 그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계엄령 선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이제 명태균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야당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 근데 뭐 야당들이야 자기들 편한 대로 얘기하겠지. 근데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왜 하필이면 12월 3일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쵸, 예. 그 다음 날 그 국회 본회의가 있어서 국회의사당과 그리고 국회의원회 간에 보좌관들이 득식을 했고 의원들도 다 그 주변에 있었는데 왜 그런 날을 골라서 했느냐라는 걸 놓고 그날이 뭐 출범한 지 100일, 1000일이 되는 날이었고 또 그것이 12월 3일이니까 12를 붙이면 왕자가 되잖아요. 그 왕자가 되니까 무슨 주술적인 이유로 누구한테 코치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온갖 얘기가 있었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진실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죠. 네. 그날 계엄을 한 건 상식적이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냥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를 갖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저는 왜 12월 3일일까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직도 저는 정말 계엄을 왜 했을까는 모르겠어요.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얘기하기는 계몽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당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계몽하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야당이 무지막지한 거 맞죠. 네, 맞죠? 그리고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해서 저도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싸워올 때 지금 뭐 친윤이라는 분들이 어디 방송에 나가서 입이라도 뻥끗했었습니까? 뒤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계셨었지.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무슨 계엄을 해야지 그 야당의 어떤 문제점들을 알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올까봐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결국은 총선 대패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달부터 비상대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명태균이 얘기하는 아이고. 대로 결국은 그런 뭔가 내가
나를 걸리적거리게 하는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어떤 그런 분노감에 워낙 경로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쌓여 계셨는데 그러다가 명태균 폰 같은 게 터져 나오고 그리고 명태균이가 11월 달에 포렌직을 해서 거기 내용이 다 그 12월 달쯤에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될 판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도 가게 될 그런 상황이 그 오게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겁을 주기 위해서 그 계엄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런 얘기도 많죠. 왜 계엄을 했지? 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추정에 해당되는 거니까 네. 정확히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계몽을 뭐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는 계몽을 하기 위해서 혹은 뭐 그 국민들한테 야당의 그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데 이것은 그렇다면 왜 3월부터 총선 끝나기도 전부터 그 비상대권을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왜 체포조 명단에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모르겠다.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글들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